아라비안 나이트, 세계의 사과 이야기. 다시 첫날 밤을 이어가는 미의 여왕과 베드레.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사형을 당할 처지인 흑인 노예를 살리려고 대제상은 기이한 이야기를 술탄에게 하는데 사이좋던 형제는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아들과 딸을 낳아 결혼시키기로 하지만 언쟁이 벌어져 동생이 떠나게 됩니다. 동생은 발소라 제상의 사위가 된 후 아들을 낳아 키우다 죽고 아들이 술탄의 노여움을 사서 무덤에서 자다 정령과 요정에게 발견되는데 요정은 카이로에서 형의 딸인 예쁜 처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청년과 처녀가 첫날 밤을 지내도록 한 후 아침에 청년을 다마스커스로 옮겨놓고 처녀는 홀로 남아 아들을 낳아 잘 기르는데 아들이 학교에서 애비를 모르는 자식이라 따돌림을 당하자 제상은 아비를 찾아주기로 합니다. 이들은 발소라에서 동생의 부인이었던 여자를 찾아 재회를 하고 다마스커스로 오는데 그곳에서 제빵사가 되어 있던 아들의 가게에서 만든 집안에서만 전해오는 비법의 타르트를 보고 그가 아들임을 알게 됩니다. 내시가 가져온 크림 타르트를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베드레딘 하산이라는 말을 들은 샘세딘 모하메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지만 잘못 추측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들 데려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베드레딘 하산이면 부인과 자기 딸은 그를 알아볼 테니 그의 눈에 띄지 않게끔 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는 재미있는 계획이 있어 다마스쿠스가 아닌 카이로에서 제외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불러 제과사의 가게를 찾아가 닥치는 대로 다 부숴버리고 결박해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는데 물론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고 부하들은 당근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그의 터번을 풀어 양손을 등 뒤로 결박한 후 어디론가 데려가기 시작하자 군중들이 모여 제상의 부하들을 막으려고 했지만 총독의 관리들이 나타나 베드레닌을 끌고 갈 수 있게 군중을 흩어버렸습니다. 샘세딘 모하메드가 다마스쿠스 총독을 찾아가 계획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으로 그렇게 부하들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울부짖는 베드레딘을 유유히 끌고 갔습니다. 마침내 샘세딘 모하메드의 천막에 도착한 그는 다마스쿠스 총독을 보러 간 제상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궁에서 돌아온 제상에게 베드레딘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제상은 내시가 사온 그런 형편없는 크림 타르트를 만들다니 죽어 마땅하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했는데 그동안 숨어서 베드레딘의 모습을 살펴본 두 여인은 모습이 많이 변했지만 그를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들과 남편을 되찾은 두 여인은 순간적으로 강렬한 기쁨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고 잠시 후 정신이 돌아온 그녀들은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상과 약속을 해놓아서 억눌러야 했습니다. 샘세딘 모하메드는 그날 밤에 바로 출발해 20날 동안의 강행군을 하면서 카이로로 돌아왔는데 밤이 될 무렵에는 베드레딘을 괴짝에서 나오게 해서 음식을 먹게 해주었습니다. 카이로에 이르자 샘세돈 모하메드는 성벽 근방에 천막을 세우라고 한 후 베드레딘 하산을 자기 앞에 데려다 놓고 목수를 불러 베드레딘을 매달도록 긴 나무 기둥 하나를 가져와 높이 세워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 크림 타르트에 후추도 넣지 않은 괘씸한 제과사가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려고 그를 도성의 거리마다 끌고 다니려 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레딘은 이 모든 것들이 고작 크림 타르트에 후추를 넣지 않은 죄 때문이라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교 항의하며 흐느껴 울었는데 밤이 꽤 깊어 제상은 베드레딘을 괴짝에 다시 넣으라고 했습니다. 조카를 실은 낙타를 앞세워 일행과 함께 카이로 성안의 제상 저택에 도착한 제상은 괴짝을 내리고 자신의 명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열지 말라고 당부했고 두 여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하느님께 감사드리자. 그분의 은혜로 내 사촌이자 남편인 그 애를 다시 찾게 되었으니 말이다. 너는 결혼 첫날 밤 신방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하고 있겠지? 자, 가서 그때와 똑같은 상태로 꾸며 놓아라. 만일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내가 기록해 둔 것이 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된다. 그동안 나는 다른 곳을 정리해 놓겠다. 미의 여왕은 부친의 명을 기꺼이 실행했고 제상도 베드레딘이 이집트 술탄의 마부꼽츠와 함께 있었던 저녁의 상태대로 홀을 꾸미기 시작했으며 다 꾸며진 후 방에 베드레딘의 옷가지와 돈주머니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의 여왕에게 옷을 벗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베드레딘이 들어오면 왜 이렇게 오래 나가 있었느냐고 불평하면서 깨어나 봤더니 옆에 없기에 많이 놀랐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샘세딘 모하메드는 하인 두세 명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보냈고 괴짝에서 베드레딘을 꺼내 레이와 혹바지를 입혀 볼에 혼자 남겨놓고 문을 닫아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피곤에 지친 베드레던 하사는 괴짝 속에 누워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 하인들이 그를 괴짝에서 꺼내 레이와 혹바지를 다 갈아입혀 놓고 난 후에야 겨우 깨어나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란해서 잠이 깬 그는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마침내 이곳이 과거 꼭주 마부를 보았던 그 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벌떡 몸을 일으켰고 놀라움은 문이 열린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자신이 입었던 옷이 벗어 놓은 그대로 놓여 있어 베드레더는 눈을 비비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는데 그를 훔쳐보던 미의 여왕이 갑자기 침대 커튼을 열어젖히고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문에 서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어서 다시 잠자리에 드세요. 왜 그리 바깥에 오래 계셨나요? 잠이 깨어보니 당신이 옆에 없어 무척 놀랐다고요. 베드레딘 하사는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과거에 동침했던 그 어떤 사람임을 알아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우선 자신의 옷가지와 돈주머니가 놓여 있는 의자 쪽으로 갔습니다. 오, 하느님 맙소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여보, 어서 침대로 올라오라니까요. 왜 그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미의 여왕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베드레딘 하산에게 그것은 다마스쿠스에서 사는 꿈을 꾼 것이 틀림없다고 했고 베드레딘은 다마스커스에서 붙잡혀온 이야기를 꿈속 이야기처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레딘은 매우 심란한 밤을 보냈는데 때때로 잠에서 깨어나 현재의 행복이 잘 믿기지 않아 꿈속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것인지 자문하곤 했으며 방안을 둘러보면서 분명 현실이라고 확인을 해야 되었습니다. 창밖에 동이 틀 때 재상 샘세딘 모하메드가 방문을 두드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베드레딘 하사는 자신에게 죽음을 선고했던 그 무서운 판관이 들어오자 기절할 듯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재상은 크게 웃고는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 모든 사실을 밝혀 주었는데 그는 자신이 어떻게 누레 알리의 수첩을 발견해 그가 자기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알고는 그의 행방을 찾아 카이로를 떠나 발소라에까지 갔었노라고 말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며 고생이 심할수록 그 후 행복이 더 달콤하게 느껴질 것 같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그를 부둥켜 안고 싶어하는 모친과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끌렸던 아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본 베드레던 하산이 느낀 기쁨이란 정녕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꼭 그러하는 세 사람은 떨어질 줄 모른 채 뜨거운 혈육의 정에서 솟아나오는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베드레딘 하산은 너무 소중한 두 사람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샘세딘 모하메드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재상은 궁으로 달려가 술탄에게 여행의 행복한 결말에 대해 보고를 드렸고 이 이야기에 크게 감탄한 술탄은 글로 기록해 왕궁의 문헌으로 보관하라고 분부했습니다. 대제상 자파르가 이야기를 끝맺자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는 이 이야기를 너무 놀랍게 여겨 흑인 노엘리안을 사면해 주었고 불운하게도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청년에게 여종 중 하나를 골라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조그만 꼭추 이야기, 4명의 꼭추를 죽였다는 범인으로 이어집니다.